자, 1월 30일 개장 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백인년 매니저이고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뉴욕 증시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 주요 이슈였던 인공지능이랑 2차전지 엄청 많이 하락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그리고 바이오 CDMO랑 반도체 유리기판 어제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서비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개월 33만원, 3개월 88만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라는 것은 유망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제시해드리고, 주 2회에서 3회, 장이 안 좋을 때는 주 2회에서 3회, 그리고 장이 좋을 때는 주 5회 종목 추천이 나갑니다. 대신 가성비 상품이다 보니까 리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골드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 1회에서 2회는 교육을 해드립니다. 종목 및 섹터 교육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우리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회원방에서는 수시로 제가 종목 체크해드리고, 교육이랑 그리고 탑픽 종목들, 특정 섹터 탑픽 종목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근처럼 많은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하면은 굳이 내가 공부 안 하셔도 제가 다 체크해드리니까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가입은 MBN 골드 고객센터에서 1588-0648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전화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골드 서비스가 1개월에 88만원이니까 제 서비스가 3개월에 88만원이죠.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꼭 많이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채팅창에도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해서 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래요. 자,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간단하게 조금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추천할 때는 일반적으로 추천하기도 하지만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리포트 양식까지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리포트를 해드리고 문자로 제가 직접 다 보내드립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액션란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칠 스마일 유망주, 종목명, 종목 점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투자 포인트까지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회원 전용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랑 소통하면서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리딩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68분이신데 좋아요가 24개,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뉴욕 증시 말씀드리기 전에, 바탕화면. 됐다. 디자인이 한결 산뜻해졌죠? 여러분들, 디자인이 점점 산뜻해지고 있죠. 아침에 무방할 때 PPT가. 어제 방송 끝나고 와가지고 작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우가 0.59% 올랐고요. 나스닥은 1.12%, 그리고 S&P 500도 0.7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AMD가 상승하고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1.06% 올랐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FOMC 앞두고 오르는 모습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도 바닥에서 반등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특별히 이슈라고 한다라면 1월 30일 현지 시간으로 1월 30일 이제 고지죠. 오늘 이제 FOMC를 앞두고 뭐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1월 FOMC는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랑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50대 50으로 박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FOMC는 동결이 확실시 되고 3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동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되는 시기는 5월이라는 인식이 조금 많이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바이오 업체들이 주가가 다들 하락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는 반도체랑 바이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자동차까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FOMC 이슈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네, 갸룡예스님, 이다봉님 안녕하세요. PPT 산뜻하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으로는 어제 테슬라가 엄청 많이 빠졌다가 어제 테슬라가 올랐어요. 4% 올랐기 때문에 어제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국내 2차전지 어제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반등의 여지가 있겠다. 뭐 테슬라만 오른 게 아니라 리비안이랑 루시드 같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IT 기업들 AMD랑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올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죠.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인데 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 미국 보조금 지원 때문에 상승할 줄 알았는데 다 하락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미국 보조금 지급 이거 칩스법이라고 하잖아요. 칩스법이 이거 법안이 통과된 게 언젠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2022년이죠. 2022년도에 법이 통과됐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받은 게 단 2건. 보조금 2건. 2022년도에 통과됐는데 보조금 지급받은 게 단 2건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조건이 엄청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근데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그 미국 정부랑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초과 이익이 너무 많으면 그걸 공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반도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중요 문서도 미국 정부가 요구하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랑 막 논의가 진행됐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다라는 얘기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제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거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발표가 나죠. 구체적인 어떻게 해야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조금이 지급되는지를 3월 달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그 발표가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처음에는 이게 마냥 호재인 줄 알았다가 이게 막상 실제로 이제 보조금 지급받는 데까지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이 팽배해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삼성전자만 조금 강하게 올랐고 나머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저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반도체 소재 종목들뿐만 아니라 장비 종목들까지 대부분 하락했고 일부 종목들이 조금 상승하긴 했죠. 일부 종목들. 뭐 유리기판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리기판이라든지 그리고 유리기판 말고도 그냥 기판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유리기판 때문에 오른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기판 종목들 조금 올랐고 그 외에는 뭐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엔비디아랑 AMD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반등의 여지가 좀 크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그냥 특별한 모멘텀은 없어요. 바닥에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되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오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증시는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인공지능 섹터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하락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그리고 바이오 CDMO랑 그리고 유리기판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제가 한번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제 카톡방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카톡방 카톡방 비밀번호가 486486입니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예쁜 쪼꼬가 올려주는 기사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저랑 소통하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무료 카톡방입니다.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섹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물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깔끔하죠? PPT. 자,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솔트룩스 많이 빠졌고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셀바스 AI, 비플라이 소프트 등등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빠진 이유가 있죠. 인기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딥페이크 이슈에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내가 원하는 가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미지 사진만 있으면 사진 플러스 인공지능을 구현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뭐 성음란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소리까지 최근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딥페이크 음성까지 논란이 됐었죠.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향후에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율주행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등등 우리가 이제 이런 산업이 진행될수록 인공지능은 뭐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냐면 보안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보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도입돼가지고 자율주행으로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잠깐 잠이 들었어. 근데 누가 내 차를 해킹해가지고 엉뚱한 목적지로 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장이 커가면 커갈수록 보안이라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부각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안 관련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한 번씩 이제 급등하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때는 보안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안 관련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특별히 적어 놓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보안 관련 종목들 미리 정리해 주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시큐레이터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보안 관련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 플러스 방에서는 제가 플러스 방에서는 이제 플러스 방에서는 제가 뭐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이슈 섹터는 제가 항상 교육해드리죠. 이슈 섹터는 교육해드리고 제가 탑픽 종목까지 뽑아드립니다. 탑픽 종목까지 뽑아드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플러스방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그쪽으로 좀 많이들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을 제가 딱 정리해놨는데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십시오. 캡처. 지금 어제 대장주에는 한빛소프트였죠. 한빛소프트가 대장주였는데 이게 이제 2023년 2월 15일 날에 딥페이크 관련해가지고 미국 특허 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콘텐츠 위변조 대응 기술 관련해서 작년 2월 15일 날에 미국 특허 출원했기 때문에 어제 대장주였죠. 대장주. 그리고 그 CU박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동대상 딥페이크 방지 위해 노리과 MOU를 2022년 12월 달에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얼굴 인식 이용한 아동 전용 소셜 플랫폼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CU박스도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제 좀 덜 부각되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안티피싱, 이거 약간 보이스피싱 예방해주는 앱 있잖아요. 그쪽에 약간 특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라운시큐어는 다른 애들은 이제 한빛소프트나 CU박스나 이스트소프트는 이거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는데 라운시큐어는 그냥 보이스피싱에 조금 특화된 기업이다. 요즘에 보이스피싱도 엄청 이제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거의 뭐 이제 목소리를 약간 위변조해서 보이스피싱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당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이스피싱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보이스피싱 무섭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체국입니다 하고 전화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우체국에 직접 간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다행히 당하진 않았는데 우체국에 직접 가신 적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스트소프트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생성물 탐지 AI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관련 종목은 한빛소프트랑 CU박스, 이스트소프트인데 어제는 한빛소프트가 대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운시큐어는 보이스피싱 전문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엄청 하락했죠. 그쵸? 근데 어제 좀 특징적인 점이 있었죠.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 퓨처엠 다 하락했는데 하락 이유가 이겁니다. 테슬라가 공급 단가 재협상할 것.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마진율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예전에 안 했던 짓을 하죠. 기존에는 차 가격만 인상했습니다. 차 가격만 인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 자동차가 워낙 싸게 판매되다 보니까 테슬라도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 가격을 인하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마진율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진율이 하락. 마진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자체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밸류체인 업체들이랑 단가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가 협상하는 게 바로 어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죠. 배터리가 전기차 원가의 40% 차지한다고 합니다. 40% 차지하니까 일반적으로 테슬라가 자체 밸류체인 업체들이랑 협상할 때 전기차 쪽에서 단가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전기차에서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이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서 협상을 하려고 할 텐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양극재 업체들, 얘네들 양극재죠. 양극재 업체들이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어제 배터리 셀 3사 있잖아요. 셀 3사 어디 있습니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하나 SK 이노베이션이죠. 얘네들은 어저께 대부분 이제 올랐단 말이죠. 근데 양극재 업체들만 낙폭이 엄청 컸습니다. 특히 이제 그 LNF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NF는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 양극재 업체들보다 최근에 낙폭이 엄청 컸어요. 20만원 넘었던 게 다시 뭐 거의 15만원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테슬라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4% 올랐죠. 테슬라 4% 올랐습니다. 플러스 4% 정도 올랐고, 다른 이제 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올랐으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반등한다라면 양극재 위주로 반등을 하겠죠. 양극재 위주로 반등할 겁니다. 오늘 반등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제 워낙 이제 낙폭 과대가 심해가지고 오늘 양극재 위주로 반등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장중에 제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슈 바이오 CDMO 이슈가 있습니다. 바이오 CDMO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국내 이제 바이오 CDMO 관련 종목은 대표적으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바이넥스, ST팜이 대표적인 CDMO입니다.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실래요? CDMO 뭔지 아시는 분? 나는 CDMO가 뭔지 알고 있다.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7번. 나는 CDMO가 뭔지 알고 있다.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역시 이다봉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들은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CDMO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반도체 위탁 생산, 아니 반도체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플러스 위탁 개발, 갸렁에스님도 아시고 좋습니다. 자, 위탁 생산이랑 위탁 개발입니다. 위탁 생산은 우리가 보통 이제 CMO라고 하죠. 그리고 위탁 개발은 우리가 보통 CDO라고 하는데,
이거 합성어가 바로 CDMO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CDMO, CMO 관련 종목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바이넥스, ST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관련 종목들이 왜 올랐냐면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규제한다라고 나오면서 CDMO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글로벌 CDMO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위스 론자랑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랑 일본 후지필름,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경쟁하고 있는데, 어제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한다라는 소식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18%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CDMO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랐고, 어제 장이 안 좋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이상 오른 거면 꽤 많이 오른 겁니다. 그 등치 큰 기업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장주처럼 올랐던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가 어제 제가 이따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가 이제 대장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련해가지고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아, 햇살님 좋아요. 그 CDMO는 이제 바이오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전문 업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에 이제 제가 관련 세부 종목들 적어놨는데 깔끔하죠, 여러분들? 얼마 깔끔합니까?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3.49%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는 어제 16.49% 올랐는데, 얘는 이제 CMO 전문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MO 전문기업이고 CDO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MO 전문기업인데 그 2021년 11월 달에 셀트리온과 CMO 국산화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게 이슈가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주가 퍼포먼스가 엄청났죠. 근데 바이넥스는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 영향 때문인지 어제 바이넥스가 조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ST팜도 어제 2% 올랐습니다. 얘는 이제 올리고 핵산치료제 CDMO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리고 핵산치료제. 올리고 핵산치료제가 이제 RNA 치료제의 주 원료인데, ST팜은 올리고 핵산치료제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탑티어급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 요 세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큐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QTP101이라고 결핵 예방 부스팅 백신 개발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2022년 7월 달에 임상시험 승인받아서 지금 현재 2상 진행하고 있고요. 2비상, 3상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mRNA 코로나19 백신 QTP104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의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MO랑 CDMO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최근에 상장한 기업인데, 제가 봤을 때 큐라티스, 잠깐만, 차트 한번 볼까요? 그쵸, 이거 상장하고 엄청 빠졌죠? 지금 이게 상장하고 6천, 아이고. 상장하고 6,090원, 6,690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쭉 하락해가지고 지금 1,798원입니다. 엄청 많이 빠졌죠. 근데 어제도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오르지는 못했어요. 특별하게 튀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임상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큐라티스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 QTP104 지금 연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상 진행 중이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CDMO가 본격적으로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다라면 개인적으로는 이 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이 세 종목 중에서 움직일 텐데, 뭐 신규주 중에서 낙폭 가드 종목 찾는다라면
굳이 찾는다면 큐아티스 정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보실 게 유리기판. 요건 이제 조금 설명이 들어가야 되죠. 제가 어제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막 종목을 찾아봤는데, 뚜렷하게 유리기판이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한 3종목 되더라고요. 지금, HB 테크놀로지까지. HB 테크놀로지. 요거까지 한 3종목 정도가 유리기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요 YC캠,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 제가 이따 뒤에 설명을 할 테니까, 뭐, 여기서는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AI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 적용 준비하고 있다. 유리기판은 아직까지 양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없다? 없다. 양산 없다. 양산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플라스틱 기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PCB 기판이라고 하면 대부분 플라스틱 기판입니다. 플라스틱 기판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받아서 잘 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기판을 공정하는 과정에서 열 때문에 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유리기판에 비해서 전력 소모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향후에는 반도체 칩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유리기판 쪽으로 점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개화되는 시기는 203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엄청 먼 얘기이긴 하죠. 근데 양산 시점은 다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203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2030년 되면은 진짜 많은 기업들이 PCB 기판보다는 유리기판을 많이 선호하는 시대가 올 거고, 근데 양산되는 시점 자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를 겁니다. 한 2025년, 2026년 정도? 제가 이따 또 그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될 수 있는데, 일단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으로 대체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칠판에다가 유리기판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쵸? 눈에 확 들어오죠, 말티님. 제가 어저께 요거 작업하면서도 흐뭇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엄청 좋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새벽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어제 또 TV 방송 나간다고 이제 제가 방송국 가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못했는데, 아침 무반께 소통할 때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제 정보 많이 알려드리려고 제가 칠판에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소통하실 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무료 카톡방 소개해드렸죠. 그쪽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유리기판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패키지 기판의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변경한 겁니다. 심플하죠?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변경한 거예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신호 전달력이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좋아요. 지금 제가 밑에도 적어놨지만 유리기판은 플라스틱 기판 대비 전력 소모량이 30% 우수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전력 소비가 심하다. 전력 소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저전력 반도체가 이슈가 됐죠. 저전력 반도체가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기판 대비 전력 소모량이
30% 정도 더 적다라고 하니까 향후에 반도체 업체들이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기판을 선호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유리기판은 차세대 이제 새로운 먹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열방출에 용이합니다.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에는 열 때문에 힘 현상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는데 유리기판은 그 부분에 있어서 괜찮다. 그리고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MLCC, 이거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죠. 콘덴서.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뭡니까?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전기 부품에 적소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MLCC인데, MLCC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기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잘 팔리니까 삼성전기의 MLCC 매출도 올라갈 거다. MLCC는 다 들어가니까. 일단 MLCC를 유리 안에 내장해서 더 얇게 패키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칩도 미세화되고 작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기판 자체도 작은데 더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면 굳이 기판을 막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보통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판의 크기가 일반 기판보다는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뭐 더 적게 기판을 만들어 가지고 성능은 더 우수하게 만들 수 있으면 굳이 플라스틱 기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단점도 있긴 합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 놓진 않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비싸겠죠.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죠. 아마 글쎄요, 뭐 제가 어저께 웹서핑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봤을 때는 한 가격이 기본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10배 정도 비싸다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뭐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엔비디아 반도체 칩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엄청나게 비싼데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성능만 잘 나와준다면. 근데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만 성능만 확실히 보장된다라면 뭐 가격이 10배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지금 현재 이제 그러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개발이 되었느냐 우리가 엄청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개발이 되었을까요? 일단 선도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비덴 그리고 한국에서는 앱솔릭스라고 해가지고 SKC 자회사가 있습니다. 요 두 기업이 가장 유리기판에서는 선도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의 이비덴, 한국의 앱솔릭스.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약간 차세대 기술에, 뭐 반도체 소재도 그렇고요.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굉장히 좀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 대비에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일본이 약간 좀 그런데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선도업체는 일본의 이비덴이랑 한국의 앱솔릭스, SKC의 자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SKC가 잘 오르느냐 유리기판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만 체크를 하시고 현재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을 빠르면 2024년 말 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죠. 올해 출할 예정인데 요게 이제 한 양산 시점이 삼성전기보다 2년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앞서서 이제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앱솔릭스라는 요거 비상장 기업이긴 한데 요 기업이 삼성전기보다 오히려 2년 더 빠르다. 2024년 말이니까 아마 올해 말쯤 되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삼성전기의 양산 시점은 2025년 내년에 시제품을 완성하고 양산 시점은 한 2026년이랑 202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한 지금부터 한 2, 3년 후에 본격적으로 양산할 거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목표치고 이거보다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뉴스에 뿌리는 거는 앞당겨질 가능성보다는 조금은 딜레이 될 가능성이 더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인텔 같은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텔이 2030년까지 유리기판 활용한 반도체 양산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을 만든다 그랬는데, 인텔은 그 기판을 활용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텔은 2030년까지 유리기판 활용한 반도체 양산을 발표했으니까 이 기판 만든다고 바로 그게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딱 느낌이 오죠.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도 2030년 말씀을 드렸지만, 유리기판이 반도체 칩으로 태어나는 시기는 2030년이다. 그러니까 2030년 이전까지는 유리기판 이슈가 나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매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서서히 개발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배터리들 있잖아요. 지금은 그 리튬이온 배터리이긴 한데,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 그 차세대 배터리가 지금 뭐 개발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 차세대 배터리 달고 전기차가 출시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이 반도체 칩에 활용되려면 2030년은 돼야 된다. 근데 기술 개발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2030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반도체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앱솔릭스가 출하 시점이 2024년 말인데 6년 동안 반도체 칩에 적용이 안 될 리가 없죠.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기술 개발이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관련 종목으로는 YC캠, HB 테크놀로지, 필옵틱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저께 HB 테크놀로지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HB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9% 빠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LCD랑 아몰레드 검사 장비, 그리고 2차전지 통합 외관 검사기, 그리고 글래스 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23년 6월달에 2023년 6월달에 앱솔릭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앱솔릭스의 글라스 기판 검사 그리고 리페어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지는 체크해봐야 됩니다. 이게 약간 공급설이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실제 공급하고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마 어제 빠져가지고 이게 실제로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던데, 어제 일단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HB 테크놀로지가 관련 수혜주에서 빠졌습니다. 아셨죠? 일단 2023년 6월달,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달에 앱솔릭스란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 HB 테크놀로지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IR이랑 한번 통화해 보십시오. IR이랑. 그리고 이제 YC캠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급등했습니다. YC캠이랑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같이 올랐습니다. 일단 반도체 YC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동진세미캠이 생산하고 있는 그 포토레지스트랑 포토레지스트용 린스,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 린스 같은 경우에는 포토레지스트 현상 이후에 그 패턴이 안 무너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소량 뿌려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일반적으로 머리 감고 난 다음에 우리가 린스 하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은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뭐 느낌상 어떻게 대충 이해는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YC캠은 2023년 6월달에 유리기판 코팅제와 유리반도체 기판 구리 도금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저 가공 장비 전문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작년 12월 25일 얼마 안 됐죠. 불과 지난달이었습니다. 글라스 기판 절단 장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기술 활용해 글라스 기판 절단하고 글라스 기판용 장비 국산화된 게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C캠, 피롭틱스 어제 가장 잘 움직였는데 HB 테크놀로지는 안 움직였다. 오히려 9% 빠졌다. 근데 실질적으로 HB 테크놀로지도 작년 6월 달에 글라스 기판 검사 장비를 앱솔릭스에 공급한다라는 썰이 나왔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은 IR에 통화하시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그 플러스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체크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하고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디자인 또 산뜻하게 한번 꾸며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는데도 꽤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박 나시기 바래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